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장한 각오로 수능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마지막 수험생들의 그런 유의사항을 총정리했는데 저 선생님 뇌피셜이나 남들이 2차, 3차 가공한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바로 이 평가원의 공식 답변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수능 전에 여러분들 가방 챙기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준비를 한 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공식 답변 전에 기본적으로 휴대 가능한 물품. 자, 요건 이제 올해 언론사에 배포한 8가지입니다. 일단 시험 보는 도중에는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 8가지만 여러분 몸 책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 8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책상이나 이런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신분증. 신분증의 종류를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수험표,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흰색 수정 테이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손 들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겠죠. 준비하시면 되고, 흑색 연필. 연필도 저는 빨간색 쓰고 싶으면 안 돼요. 흑색이라고 딱 명칭을 딱 정해줬습니다. 검은색. 그리고 지우개. 자, 그 다음 샤프 심인데 알다시피 샤프는 제공을 해주는데 샤프 심은 거기 안에 5개가 들어있거든요. 다만 하필이면 여러분이 쓰는 게 불량일 수 있으니까 똑똑 계속 부러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쓰던 샤프 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준비하시라. 또 헷갈리지 마시고 난 샤프 그립감 좋은 거 내 거 이거 쓸래? 안 돼요. 다 알겠지만 수능 샤프 쓰셔야죠.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뭔지 알죠? 전자식 절대 안 돼요. 그냥 시계 초침, 분침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겠죠? 거기 디지털적인 건 절대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 반대로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반입 금지 물품을 또 아예 평가원에서 언론 배포를 하면서 자 이렇게 명시를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제자님들. 여러분은 아무 의도가 없을지언정 원천적으로 부정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거니까 뭔가 전자장비, 전자적인 무언가가 들어가는 건 어떤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요즘 누가 라디오 듣는지 모르지만 라디오, 그리고 휴대용 플레이어, 전자식 시계 요즘 스마트워치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2가지가 요즘에 가장 또 우리 어쨌든 전자담배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올해 딱 언론 배포 자료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전자니까.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뭔지 알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무심코 가지고 갔다가 혹은 조그마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알겠죠? 다시 보자. 거듭 얘기합니다. 안 돼요. 애시당초 들고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경우에는 혹은 딱 건데 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내면 되니까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자, 이 정도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자 평가원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공식 답변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인 신분증 우리가 다 아는데 자 이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건데. 자, 여권 쓰는 친구들 가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주의할 게 요거죠. 기간 만료 전 여권. 두 번째. 이 주민등록증 이제 분실한 친구들이 가끔 그렇죠.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신청서나 발급 신청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기한 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확인하시고요. 청소년증 가지고 있는 친구도 가끔 있죠. 유효기간 내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여기요. 학생증도 되는데 조건이 있죠. 사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까지 다 있는지 다시 한번 2번, 3번 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분증은 한 2개 정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둘 다 있나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신분증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물어보네요. 샤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 돼요. OMR 카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그렇죠 작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 평가원에서 친절하게 안 물어본 것도 답변을 달아줬네요. 하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뭐냐면 필적 확인란, 수험번호, 성명, 문형 답안 부분은 여러분이 작성을 하는 게 맞는데 또
감독관 확인을 여러분이 왜 체크하냐고요. 결실한 체크 이런 거 여러분 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감독관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니 절대 손대지 않도록. 자, 그 다음 이번 질문은 요건 좀 이제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건 당연히 되는데 이 시험 보다가 각각 시간대마다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퇴실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제 급한 친구나 내지는 어떤 지병이 있을 수 있고 장염이 심하게 온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어요, 화장실. 다만 일단 교실 내 감독관 선생님의 허락을 먼저 받고 그리고 복도관 감독관 선생님과의 동행하에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지금 장염이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장염이 오는 친구들은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이렇게 시험 보다가 화장실 못 가는데 이런 게 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해도 좋다고요.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쉬는 시간에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참고서 꺼내서 공부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되는데 두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예비령이 울리기 전까지 쉬는 시간 동안에 자습이 허락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아울러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이제 위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되지만 감독관님께 다시 한번 기본적인 허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고 공부하시고 당연히 시험 일찍 끝났다고 공부하는 건 안 되죠. 쉬는 시간에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다시 갖다 놔야 돼요. 별 생각 없이 여러분 서랍에 넣어버리는 그 순간 그죠?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요. 안타깝게 합격 수기 있다가 이제 수기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사실 참고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시험 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8가지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을 당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꼭 갖다 놓으시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런 친구도 있죠. 가채점표 있잖아요, 선생님. 자, 저는 이 시험지나 답안지에 손 안 대고 가채점표만 체크하는 거, 요거 답안지 거두실 때 요거 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지 않습니다. 안 돼요. 원칙은 뭐냐? 종료령이 울리면 모든 수험생은 필기구 내려놓고 답안지는 엎어서 오른쪽에, 문제지는 표지를 덮어서 왼쪽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료령 이후에도 문제풀이를 계속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가채점표 이런 걸 작성을 하면 오해의 여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가채점표 얘기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가채점표 자체를 붙이는 것도 원칙상 안 돼요.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감독관님들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가채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허락을 구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하면 좋은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수능을 못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임의대로 했다가 감독관님께 부정행위라고 받을 수 있으니까 원칙은 사실은 가채점표도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감독관님의 사전 허락하에서는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작성하다가 이런 부정행위로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오케이. 그다음 시험 도중에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거 먹을 수 있나요? 이것도 원칙은 안 됩니다. 또 소리가 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유두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죠? 좀 여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감독관님의 사전 허락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임의적으로 혼자 그냥 짭짭하면서 먹으면 이건 감독관님의 제지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섭취를 하려면 이것도 사실은 사전의 허락을 살짝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부정행위가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근데 올해 언론사에 11가지 법령에 제정이 되어 있는 이 부정행위를 다시 한번 총망라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 5가지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 이런 일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주의하세요. 이렇게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도 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 볼 때 자꾸 이렇게 한다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문제 풀다가 혼자 리듬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거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설의 통신장비 PP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정행위하고 말도 많이 있었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은 부정행위 취급을 받는 여기에 이제 있죠. 일단 아까 얘기했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손을 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막 안타까운 거죠. 막 요 하나 지금 바꿔야 되는데, 요거 하나 지금 요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이제 수험생들이 급한 마음에 감독관님이 분명히 손 떼세요. 지금부터 손 대면 너의 뭐 부정행위입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못하고 내지는 갑자기 펜을 딱 들어서 안 보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100%입니다. 또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두 개, 1, 2초 차이로 뭔가 하나만 할 것 같으면 먼저 손을 들고 조용히 감독관님께 부탁을 해서 감독관님 보시는 아래서 한두 개 정도 마킹하는 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보십시오. 다만 그것도 다시 한번 원칙은 안 돼요. 알겠죠? 거기서 감독관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거길 여러분이 임의로 이렇게 하다가는 그 부정행위로 바로 거기서 이제 퇴실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많죠. 탐구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탐구 1, 탐구 2 각각 30분씩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탐구 1 끝나고 나서 나 탐구 2로 넘어갈래. 큰일 나는 거죠. 그 중간에 벨 울리고 2 넘어가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한 번 더 점검. 그다음 감독관님이 본인 확인하고 있고 저 학생 이거 좀 보여줘 봤는데 싫은데요. 같이 간 친구들 이러면 안 돼요.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두 개가 자기는 부정행위의 의도가 없었는데 이 금지 물품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선생님 걱정스러운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어폰 이게 조그맣다 보니까 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또 뭐 있나요? 전자담배. 또 실제로 있었던 경우들이 뭐냐면 부모님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춥지 하면서 그래 아빠 거 입어 엄마 거 입어 하면서 외투를 벗어줬는데 하필이면 거기 안에 핸드폰이 또 엄마 아빠가 그래 오늘 도시락 먹어 도시락 챙겨줬는데 또 하필이면 거기 안에 핸드폰이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 처음 얘기했던 그 8가지 품목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예 없어야 되니까 혹시나 있으면 뭐 갑자기 콩나물이 나왔어. 갑자기 전자담배가 나왔어. 갑자기 엄마 아빠 핸드폰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앞으로 그냥 내시면 돼요. 알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확인하게 된다면. 오케이? 그다음 이게 이제 11번째인데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그러니까 현장에 판단을 많이 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감독관님들 전부 다 여러분들 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다 제자들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애매하면 여쭤보세요. 다만 여쭤보실 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큰 소리로 여쭤보지 마시고 손 들고 감독관님이 오시면 좀 조용히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러한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포마스쿨에서 추천하는 이런 아이템들은 수능장에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8가지 아이템을 한번 얘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얇은 옷 겹겹겹 입어야 되는 거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핫팩. 다만 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울 겁니다. 수능장에서 추워서 시험 못 봤어 이런 컴플레인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겹 입은 걸 벗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만 손은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 뭔가 이렇게 좀 만질 게 있는 게 좋은 거니까 핫팩이 꼭 추워서라기보다는 또 1교시에 손 추우니까 손 녹이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게 있으면 진정이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요. 텀블러나 차 안이 뜨겁다 보니까 그렇죠. 안이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텀블러에다가 뭐 차도 좋고 사실 그냥 물병 하나 들고 가도 좋아요. 꼭 텀블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엄마 나 갑자기 텀블러 사줘 이럴 필요는 없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분 섭취를 하시되 입술 정도 적시는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알죠?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익숙한 샤프심이요. 왜냐하면 그 샤프심이 거기서 제공되는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똑똑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썼던 거 익숙한 샤프심 그나마 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니까요. 네 번째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차피 한 10분 보는 거거든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니까 6급형 시험지 아니면 오답 노트. 특히 오답 노트는 여러분 실수했던 것만 모아놨던 것만 단권으로 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만 가져갔는데 선생님 전 그런 오답 노트인데요? 그럼 안 가져가도 되죠. 그냥 6급형 시험지 뽑아가세요. 프린트 딩 해가지고. 알겠죠? 어차피 잠깐 볼 거고 여러분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용도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콜릿이나
포도당 캔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자, 포도당 캔디는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당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당도를 이렇게 쫙 올려주면서 이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올려주죠. 특히 탐구 풀 때 이게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게 바짝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다만 바스락거리면 안 되고 특히 문제 푸는 도중에 좀 당 떨어져서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다 까놓으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아서 녹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것도 좀 깐깐한 감독관님은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조용하게. 자,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죽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죽을 많이 준비할 텐데요. 죽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렇죠. 배고프죠. 먹고 나면 금방 소화된다는 거. 물론 속은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락을 죽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울푸드라고 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든 알겠죠? 다만 너무 매운 것만 또 빼고요. 또 갑자기 무슨 엽떡 막 하는 것도 아우 스트레스 풀려 이런 것도 갑자기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개인적으로는 먹었을 때 좀 힘이 나는 게 소고기나 타우린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이런 낙지가 좀 힘이 나죠. 그래서 소고기하고 낙지가 들어있는 죽도 괜찮고요. 알겠죠? 뭐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너무 죽만 싸가지 마시라. 여러분 좋아하는 거 평소에 먹던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거 가지고 가시는 거 괜찮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게 또 겨울이다 보니까 코가 이렇게 막히거나 또 그날 감기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오트땡빈이라는 그거 있어요. 뭐 아는 친구들 알죠? 그래서 이게 칙 하고 코 안에다 놓고 이렇게 뿌리는 건데 정말 코가 빨리 뚫립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제 코 안이 헐게 나는데 수능 하루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약국 가면 아마 한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도당 캔디하고 오트띵빈 요거는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들. 다만 이게 익숙치 않으면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한 번, 두 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가 뻥 하고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건 뭐냐? 바로 자신감 뿜뿜이에요. 우리 제자님들. 뭐냐면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리고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건 어찌됐건 완주했다는 거거든요. 제자님들. 마라톤의 기록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금운동은 다 있지만 알잖아요. 마라톤 완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데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쭉 준비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알겠죠? 자신감 가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 갑자기 5번에서 막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3번에서 막히고 그런 수도 있죠.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 번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마음 여유 있게 갖고 올해 평가원 킬러 문제를 3번에 넣다니 이러면서 알겠죠? 국어 갑자기 문법 문제를 푸는데 국어 문법에서 막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올해 오답률이 1위는 문법이다 이렇게. 알겠죠? 영어? 목적 문제 딱 풀고 있는데 갑자기 목적이 안 보여? 이야, 이 킬러 문제를 18번에 배치하다니 이런 마인드로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실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제자님들 선생님의 작은 위로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요. 심호흡도 한번 쫙 해보시고요. 시험 보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면.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한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격려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그 힘든 마라톤을 우리가 완주했으니까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더 넓은 세상에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